저쪽에 전등 켜졌어요. 네. 밝아졌죠? 네. 주환이 똥 싸고 왔어요? 그 다음 표현이 몇 번이죠?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포기할까? 31, 32 포기할까? 할 수 있나? 빠른 포기. 31번, 32번 빠른 포기. 32 해주시면 안 돼요? 30. 2번 해달라고요? 열심히. 32번은 풀어드립니다. 쌤이 이번 생이 못할 것 같고 알아서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주고 풀고 있습니다. 계속. 자, 32번이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림을 y축 대칭으로 그냥 그리세요. 0부터 3까지는 y축 대칭하라고 했나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쓸 공간이 모자라네. 지금 엑셀 편의값이 마이너스라고 빵인가? 맞아요? 네. 그래서 폼을 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빵부터 1까지는 y축 대칭하라고요? 그럼 이 그림인가? 언제까지 그리라고요? 3까지? 그럼 3을 갖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인가요? 그래서 3,6까지 그리라고. 여기 대충 여기가 3,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그림은 원래 함수의 값을 x축 방향으로 6칸 움직이라고요.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3,6이었는데 원래 fx의 그림이 있는데 원래 fx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옮기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나? 마이너스 1값 6칸 갔으니까 빵의 값 6칸 갔으니까 이 그림이라고. 얘가 지금 gx의 그림입니다. 근데 gx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좌표가 a점이라고. 극대점은 빵하고 3에서 극대점인가? 빵하고 3이 두 점 좌표가 a, b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좌표를 a점, 이점 좌표를 b점이라고 잡았습니다. b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gx랑 만나 생기는 그래프, gx의 그래프랑 일섬에서 만난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c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니? 이 점이 c라고요? 우리 c점 좌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c점 좌표의 값은 누구지? 이번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11? 그러면 3하고 8을 더해야지 11 나오나? 그때 y는 gx의 그래프 위에는 두 점 a, b 사이에 움직이는 p점이 있습니다. p점 좌표는 a, b 사이로 움직여? p점은 여기 위에 있다고요? 저기 a, b점 사이로 움직이는 p점이 있습니다. p점에서의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점의 좌표를 q라고 하겠습니다. 저 부분과 평행한 접선을 가진 녀석의 값이 p점 좌표의 값이 만약에 이가 p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길이를 가지는 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은 q점인가요? 여기 접선과 이 접선이 똑같은 접선의 길이를 가지겠죠? p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p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 직선이 두 직선 AB, AC랑 만나서 생긴 점을 R하고 S라고. AB를 연결하는 직선도 있고 AC를 연결하는 직선도 있습니다.
근데 P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에 수직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RS라고요? 그때 S에서 점 Q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이 된 직선에 내린 순회발 T라고 하겠습니다. 말 졸라 복잡하네. S점에서 Q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이 된 직선에 내린 수선해발을 T라고 하겠습니다. S에서 Q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에 내린 수선해발을 T? 여기가 T라고요? 네. 두 삼각형 APR이라는 삼각형과 APR이라는 삼각형과 AQT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최대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네. 그때 P점의 X좌표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B점 좌표가 일사오면 위에 있는 점이고 P점 X좌표는 안 보여요. 4분의 7보다 작다고? P점의 X좌표의 값은 4분의 7보다 작다고? 어이구야.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죠. 내가 필요한 건 먼저 삼각형의 넓이 합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을 T라고 할까? 근데 포물선을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이때 포물선이 누구예요? 이건가요? 그 P점 좌표의 값은 지금 이 점이죠. 여기는 빨간색 선은 X는 T라고 하는 선인가요?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A, B의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죠? 원점과 3,6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AC라고 하는 직선도 필요합니다. 원점과 8,6을 지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S점 좌표가 누구지? R점부터 구하자. R점 좌표의 값은 T, S점 좌표의 값은 누구죠?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내가 필요한 건 삼각형 APR의 넓이 구할 생각입니다. 삼각형 APR의 값은 P점, R점 사이의 길이가 몇 변인가? 그럼 PR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P점과 R점 사이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P점도 아래에 있고 R점도 위에 있나요? 그래서 밑변 PR 길이가 누구예요? 이게 밑변 PR 길이인가요? 높이의 값은 누구죠? 높이의 값은 T인가요? 그 다음 삼각형 AQT의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QT의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AQ?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오른쪽 몇 칸 간 거야? 이것도 5칸 갔을까요? 그럼 Q점의 좌표가 누가 되죠? Y좌표는 뭐가 돼요? P점 Y좌표하고 Q점의 Y좌표는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은 지금 AQT의 넓이, AQT의 넓이, AQT의 넓이? 그럼 T점 좌표가 필요한데? T점 좌표는 누구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밑변값은 QT 길이로 잡겠습니다. QT 길이가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높이의 값은 누구야? 된 거 맞죠? 이 넓이의 합의값을 식으로 세우라고요? 넓이 합의값을 hx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씨 못하겠는데 이거. 맞아? 아니? 아이고야. 넓이 합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맞게 구한 것 같아요, 넓이 합.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대일 때 P점의 X좌표만 구하시라고요? 그런데 T의 범위가 있습니다. 0과 3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4분의 7보다 작다고요? 또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B점은 어차피 3,6 상수니까 그때 이 녀석의 값이 미분에서 빵 나온 극점만 찾은데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 아이씨 못하겠다. t값이 누구라고요? 그때 문제 구하면은 그 좌표만 구하시면 끝난대요? 되신 거 맞죠? 좀 선생님 안 풀어준 거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가 좀 절대값 x에 4승, 절대값 x에 3승 이래가지고 버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도를 빨리 빼야 돼. 다음 시간부터는 되도록이면 그지 같은 문제 버리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챕터 속수 불러주세요. 140. 방정식, 부동식 파트입니다. 방정식은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이 이런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면 이항해가지고 식을 정의한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 값을 조사하나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실근이 몇 개인 거죠? 이러면 실근이 3개인 거죠? 이건 두 개의 곡선 사이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지만 이항해주면은 곡선과 x축 사이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실근의 개수의 값은 이렇게 돼 있으면 실근이 몇 개죠? 실근이 2개인가요? 우리는 이항해가지고 한쪽을 정리한 다음에 그림만 그리면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미수가 있을 때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거든? 첫 번째 문제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만 구하라고 합니다. 방정식 실근의 개수의 값만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거는 극점부터 구하려고요. 이 함수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극점 좌표가 누구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난 이 점 좌표 좀 확인하겠습니다. 2대 2번 누구죠? 아 2대 2번 음수값인가요? 그럼 플러스 2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2대 2번 누구예요? 아 플러스 2도 음수값이야? 아 마이너스 2대 2 해야 되지? 마이너스 2대 2번 누구죠? 마이너스 2면 양수인데 플러스 2가 음수라고요? 그럼 실근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다음에는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실근 개수만 필요합니다. 2항 했더니 x의 4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급점 구하고 있습니다. 급점이 언제 발생하죠? 이건 실근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림에서 빵 되는 거 하나만 있는 최고점 계수 양수인 4차 함수? 근데 이거 점 좌표의 값이 부호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1대 2였습니다. x축은 것보다 위에 있나요? 실근의 개수는 2개인가요? 그런데 이건 지금 기본 문제고 지금은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근해 분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 그 중에서 한 개의 실근의 값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의 값이랑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건가? 이러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인가요? 그리고 미수 A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줄 이항해 주겠습니다. 이항해 줬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인가? 부등식은 상수항에 있는 미수 A의 값을 이항하지 않는데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미수의 값은 이항해 준다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선생님이 fx라고 지칭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의 값은 상수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 상수함수라고 만나는 교점이 음수 2개, 양수 하나 되도록 하는 그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도함수 값을 구했고 극점 구하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가 누구예요? 삼차 함수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2번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2번 누구죠? 3대 2 하고 있습니다. x축은 한참 위에 있나? 근데 이거 빵 대 2번 뭐 나오죠? 빵 대 2번 빵 나오니까 원점을 주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어디 있어야지 음수의 근 2개, 양수의 근 하나를 갖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지 음수의 근 2개하고 양수의 근 하나를 가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0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0까지인가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3차 방정식이 근해 판별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말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예제문으로 왔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값의 범위값을 알고 싶습니다. 앞에 내용 정리는 우리가 그림만 그리면 무조건 풀 수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값이랑 상수항에 있는 n값은 이항해 줄 생각입니다. 두 개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이길 바라는 거죠? 극점 좌표는 누구죠? 주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극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1대이겠습니다. 플러스 1대이겠습니다. n값이 어디 있어야지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거죠? n값은 사이에 있으면 되나요? 아주 쉬운 거죠? 내용 정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은 방정식 문제가 상수항에 있는 상수항에만 존재하는 A하고 n값만 예제 문제로 놔뒀거든? 근데 문제는 센 수학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항에 미수가 있지 않고 1차항이나 2차항 계수에 미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오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풀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는 상수항에 있는 미수의 건 이해한 다음에 상수함수로 생각하고 문제 풀 겁니다. 자, 부동식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식은 모든 실수대에서 0보다 크다, 모든 실수대에서 0보다 작다 이런 녀석은 2차 부동식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동식이 성립할 조건이 뭐죠? 최고치 함기수의 값은 저 부동모양 그대로의 부호를 가지나요? 한별식은 100% 0보다 작나요? 0보다 큰 될 조건이 뭐죠? 등호가 있으면 등호 넣으면 되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 빼면 되죠?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임의의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값이 다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엇만 0보다 같으면 항상 0보다 같은 거죠? 네, 최소값만 0보다 같으면 항상 모든 값은 다 0보다 같은 거죠? 어떤 4차 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최대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가요? 모든 실수대에서 또는 뭐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뭐 아니면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항상 0보다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값 풀 거고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대값을 문제 풀 겁니다. 다음 부동식을 증명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0보다 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fx의 값의 최소값이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습니다. 그 값이 누구죠? 이때가 다 그 값인가요? 근데 이 함수의 값을 보면 다 짝수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짝수차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오함수? y축대칭? 그래서 4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y축대칭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값하고 플러스 1 대입한 값은 같은 값을 가지나요? 그럼 플러스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럼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모든 값은 다 양수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게 1보다 큰 범위에서 3차 함수의 값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1보다 큰 범위에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큰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3차 함수의 값이 있는데 어떤 3차 함수의 값이 최소값이 존재하고 1보다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범위의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이게 인수해도 돼? 인수해도 되냐고? 안 돼? 큰일 났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지금 이 녀석의 값은 6 곱하기 x-1 제곱 플러스 2예요? 항상 2보다 같으니까 항상 양수인 거죠? 그럼 도함수의 값이 양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들었어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도함수가 모든 실수대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럼 증가하는 녀석의 값인데 문제는 1보다 오른쪽만 생각하라고요? 1보다 오른쪽만 생각하면 비어있는 점 아니야? 근데 1 대입하는 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네, 1 대입하면 3이죠? 1 대입하면 3인데 3은 양수인가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는 다 양수인 거 맞아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모든 실수대에서 저기는 부동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양수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수항에만 미수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고 싶은 건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죠? 그 최소값만 양수라는 얘기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싶은 중이고요. 이게 지금 빵 나온 값이 필요한가요? 4는 약분하고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1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인가?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란 말을 했니? 양의 실수 a라고 말하고 있나요? a가 양의 실수면 이 값은 판별식 0보다 작아요? a가 양수니까요? 그럼 판별식 음수면 이건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근의 값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주어진 4차식은 이런 그림인가요? 극점좌표값 1에서 발생하고요. 나의 바람은 1대2반 녀석의 값이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1대2 방법만 양수하면 되는 거죠? 네. 함수한테 1대2반 함수값 찾고 있습니다. 이것만 0보다 크면 좋겠다고요? 이것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A의 범위를 구해서 A는 양수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인수분해했던 A 값의 범위는 양수인 값 중에 이 값이 답이라고요? 이해된 거 맞아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예제 문제 몇 문제 있죠? 3개인가요? 아이씨, 못하는데? 남은 시간이? 아이씨, 아까 전에 스텝3 버렸어야 돼. 그래서 아름답게 딱 끝내고 숙제 졸라 많이 내주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접어들기 때문에 위치하고 거리의 차이값을 알 겁니다. 위치하고 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점인지 거리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항상 양수값입니다. 하지만 위치의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위치의 값은 수직선상에서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인가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인가요? 위치의 값은 양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했을 때 양수,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했을 때 음수인 거죠? 우리는 위치를 벡터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거리 값은 부호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거리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거리 값은 항상 양의 값이고 그걸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치의 값이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리미트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델타 t분의 델타 x 값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델타라는 녀석의 값은 시간 간격이 좀 넓은 녀석을 얘기합니다. 시간 간격이 약간 넓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간격도 약간 넓은 편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미세하게 간격을 좁힌 녀석의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 값을 속도라고 칭합니다. 정식 명칭은 이 녀석의 값은 아주 미세한 순간의 속도를 칭합니다. 델타 t 값이 빵으로 가니까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x의 값은 이건 이름이 뭘까요? 이건 평균 속도입니다. 아빠는 차를 타고 왔는데 아빠가 1시간 동안 서울에서 대전까지 찍었어.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1시간이라는 시간 간격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한 150km?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겠다. 서울 대전까지면. 1시간 분에 100km. 이 녀석은 평균 속도입니다. 하지만 운전하고 가고 있을 때 아빠가 지금 과속 카메라가 생기니까 앞에 보입니다. 브레이크 밟았죠? 브레이크 밟아가 시속 110구간에서 아빠가 90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빠 지금 속도가 몇이라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야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체 거리가 몇이었고 지금 차가 얼마큼 시간이 경과됐고 몇 킬로만큼 왔으니까 속도 몇이야 계산기 두드리나요? 안 그렇죠? 계기판 있죠? 계기판에 있는 녀석의 값은 바퀴가 미세하게 굴러가는 그 순간 동안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순간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는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의 값을 그거를 V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의 값은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평균 가속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 가속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시간 간격이 미세해진다면 그 녀석의 값은 D라고 표현하는데 이 녀석의 이름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정확한 명칭은 가속도입니다. 그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가속도의 값은 알파벳으로 A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했잖아. 9.8.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순간에 속도가 달라지는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이프인치라는 사람은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본질적으로는 시간 t로 미분한다는 거 아니야? 위치의 값을 시간 t로 미분했어요. 이것 자체가 x'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dt분의 d의 값은 프라임과 똑같습니다. 속도의 값을 미분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준다면 속도의 값은 이걸 미분한 겁니다. 속도의 값을 또다시 미분한 녀석의 값이 가속도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런데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이름은 속력입니다. 그럼 위치한테 절대값을 씌우는 건 뭐가 될까? 위치한테 절대값 씌우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리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5에 있습니다. 물체 움직인 거리는 꽤 길죠? 물체 움직인 거리가 지금 4칸이 아니죠? 맞나요? 위치의 차이값이 거리는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값이 거리는 아닙니다. 최초 위치하고 나중에 위치의 차이값이 거리는 아닙니다. 그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4라고 하는 녀석은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만약 꼬불꼬불 움직인 저 길의 총합의 값이 10이라고 한다면 10은 거리입니다.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랑 거리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아서 같게 느끼는 착각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네, 그러겠죠? 단순합니다.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또는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증가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약에 길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감소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가율, 감소율 다 시험에 나오면 다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의 값 이름이 뭐예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쓴다면 dt분의 dv라고 쓴다면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겠죠? 이것들은 다 뭐 했다는 얘기야? 각각이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꼴랑 미분만 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나머지 속도와 과속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속도와 과속 전까지 개념성의 문제 일단 다 풀어오세요. 잘 가세요. 쌤, 네. 저기 아까 해가지고 변환 위치가 변이 있는 거죠. 어?